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일진파워 종목을 볼게요. 일진파워. 일진파워는 오늘 한 2% 정도 오르죠? 2만 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진파워를 볼게요. 자, 요거 보기 앞서서 일단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홍 대표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매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난 8월 기점으로 해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변화를 주기 시작했죠. 저점이 예, 저점이 저점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다가 여기 지지하장을 만들다가 결국엔 이걸 이기지 못하고, 그죠? 이기지 못하고 지지하다가 떨어지면서 반등을 했지만 그 지지를 저항으로 만들고 이기지 못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고가가 계속 낮아지면서 지금도 계속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황 대표가 2800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죠. 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지금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고요. 자, 반면에 일진 파워는 거꾸로 갑니다. 흐름 하우스가. 그래서 8월에 오히려 거기가 저점이었어요. 얘는 오히려 거기가 고점이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저도 이제 시장을 본지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시장을 보고 있지만, 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보고 실전 매매도 해보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저점이 높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 아무리 봐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도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데, 고점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비싸기 도 전에 누군가가 팔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가치의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념적으로. 반면에 전저점을 높여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싸지기 전에도 누군가가 사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흐름을 싸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나갔던 것을 누군가는 그래 내가 비싸게 사줄게 하면서 들어 올렸다는 것은 이 안에서는 돈이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기점들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변화를 주는 그럼 일진 파워를 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렇게 흐름을 가져갔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져간 것은 저항의 흐름을 만들고 갔던 거예요. 그죠? 시장에 공감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고가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높여가는데 일정한 규칙을 만들다가 이제 세게 올라가요, 더. 흐름을 바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흐름을 바꾼 지점을 변화를 줬다. 변곡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려오다가 변화를 준 게 아니라 올라가다 더 세게 줬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오버슈팅의 변화를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강세가 있는 거죠. 더 비싸게 주고 사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진파워는 이 가격대, 즉 15,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만약에 더 비싸게 주고 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면 바로 이 지점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다소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갔다가 오히려 다 팔고, 그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지점을 통과시킨 세력이 아니어도 좋고요. 분위기가 소실되기 전까지는 일진파워는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흐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진파워는 지금 현재 상승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범위를 이제 하나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이 흐름을 깨지 않았어요. 이때도, 그죠? 그리고 주봉의 부분 이 흐름도 깨지 않았고 오버슈팅의 구간을 이렇게 통과시켜 버렸죠. 이렇게, 그죠? 이 흐름을 통과시켜서. 그러면 적어도 얘는 한 번 더 폭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 고점에 대한 도전이 있을 거다. 그러면 25,000원까지 열려 있는 거고 15,000원은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런
파동의 공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를 동시에 보는 이유가 뒤를 보는 이유는 적어도 매물의 지지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야 거기가 기준이 되겠죠. 최소한의. 앞을 보는 이유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선이 돼도 대충 윤곽은 잡아놔야 된다. 그러나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 흐름에 강한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오버슈팅, 그 다음에 변곡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진 파워는 지금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연스러움을 깼다. 그 자리가 15,000원대가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모양새는 25,000원까지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15,000원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지지대가 있는 거고 가상의 저항자리, 폭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25,000원짜리, 25,000원이 가상의 저항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주가 분석을 차트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그 다음에 시장에서 현재 흘러나오는 이슈가 향후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실적이 꾸준하냐, 아니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별로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시장에서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일진 파워를 이렇게 15,000원과 25,000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진 파워가 그동안 어땠는지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발전 설비, 이렇게 원자력 태양광 사업, 그죠?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봤더니,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합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 봤을 땐 조금은 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게 1년 정도의 실적이잖아. 단기 실적이지만 작년과 올해 이렇게 보면 급등하는 이유도 실적이 빵빵한 것하고도 연관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최근에는 오버슈팅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 회사 좋아. 누군가 그죠? 괜찮아. 투자해볼 만해. 그러니까 여기도 강하게 누군가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니까 1년이니까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범위를 좀 넓혀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16 보게 되면 1,400억, 1,500억, 1,800억, 1,680억. 조금 주춤하긴 했으나 일단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거고 작년보다 또 이렇게 올해 좀 느는 것 같아요. 그죠? 모습 자체가. 그러면 괜찮은 모습이죠. 기본은 탄탄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슈팅의 개념이 나올 수도 있었던 흐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주가가 확 변하는 게 아니고 꾸준한 주식들은 은근히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다면 이런 주가도 여기서는 좋았던 자리가 아닌가. 이런 변화를 줄 때는 그죠? 특히 이런 자리에 오버슈팅이 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뉴스를 볼게요. 주가 계속된 강세 원전 관련주 종목 이거는 계속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원전 관련주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회사니까 어때요? 이 종목이니까 더더욱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거는 분위기상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정확히 볼게요. 첫 번째, 차트를 통해서 그동안의 가격의 흐름이 어땠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얘는 15,000원대가 이제 지지대를 형성해 놨어요. 그죠? 그리고 25,000까지 열려 있다. 이게 뚜렷이 보이고 흐름상 이렇게 가는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결국엔 실적의 흐름이 어땠냐 봤더니 일집합 매우 괜찮아요. 그죠? 매우 괜찮고. 세 번째, 재료 이슈, 그 다음에 이게 정보라고 하는 거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내용적인 측면이 노출된 것이 어떻나. 아니면 내재적 가치가 어땠나. 이게 보게 되면 일진파워는 원전 관련주라고 하는 테마가 계속 붙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슈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진파워만큼 괜찮은 주식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호하고 매우 훌륭한 회사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종목 성적이 이러면 훌륭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끝내는 아무리 좋아도 진입의 문제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하면 한 두 달 정도 마음고생을 했다. 그죠? 세 달, 네 달을 고생했다.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될 건데 여기서 샀다 그러면 계속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됐으니까 늦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극대화되고 리스크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분석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진입을 한다.
진입.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에. 왜? 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는 너무 잘 나가도 문제죠. 왜냐면 그만큼 잘 나가려면 더 잘 나간 모멘텀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만큼 어려운 거죠. 흐름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진입과 청산과 손절을 동시에 생각하면 결국엔 타임이죠, 타임. 타이밍이죠. 주식을 언제 사느냐도 무척해 중요한 거죠.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그 종목이 선정이 되는데 언제 사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얘는 이제 25,000원까지 열려 있고 15,000원 지지가 있는데 여긴 중간쯤 되죠. 그럼 내려왔다 여기서 살래? 아니면 지금 사서 이걸 바라볼래? 했을 때는 이 2만원과 25,000원 뒤를 보게 되면 한 25% 정도의 뭐가 있는 거죠? 리스크 관리의 대응 가격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를 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15,000원이라는 가정적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파동의 범위인데 지금 들어가면 기대 수익은 이거, 기대 손실은 이거가 되겠죠. 물론 여기 넘어가면 기대 손실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오버슈팅이 나면은. 그렇죠. 어쨌든 리스크 자체는 25%의 리스크를 갖고 일진 파워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나간 건 필요 없잖아요.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현재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15,000원과 2만원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건데 지금 사면 25% 리스크를 끼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25%, 25%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손실이 크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앞만 보면 25%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있는데, 공간은 있는데, 뒤를 보니까 또 그만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합리성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눌림을 이용해서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산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일진파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은 너무 비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건데 약간 조정파가 나왔을 때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15,000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2만원 좀 비싸니까 좀 눌림을 주고 확인하고 하는 매매 어떨까 싶어요. 형 대표, 나 그냥 사고 싶어. 그냥 갈 것 같아. 뭐 그렇게 된다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돼 있어야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것도 나쁘다고 보이지 않아요. 결국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얘기했죠? 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엔 25,000원 이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넘어가면 오버슈팅이 되는 거고요. 자, 일진파워 15,000원이라는 가격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25,000원 부근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적이 괜찮다. 그 다음에 내용도 있다. 다 괜찮다. 그러면 매매를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계신 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5,000원 기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